한 인간의 방대한 삶의 여정을 통해 인간의 존재론적 고민을 그려냅니다. 주인공 파우스트는 학문과 쾌락, 사랑과 권력, 아름다움과 선행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몸소 겪으며 방황합니다. 괴테는 이 캐릭터를 통해 우리 내면에 자리한 끊임없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파우스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모험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나도 우리 주변 사람들도 파우스트처럼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이 과연 의미가 있었나 하고 되돌아보고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는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파우스트의 주요 에피소드를 따라가며 시대를 넘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의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황혼의 문턱에서 못 가본 길에 대한 회한. 나는 제대로 살았을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이 느끼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파우스트 역시 학자로서 성공을 거뒀지만 마음속에는 이루지 못한 꿈들과 살아보지 못한 삶들에 대한 허망함이 가득합니다. 그는 철학과 의학, 신학까지 인간 지식을 섭렵했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탄식합니다. 파우스트의 한숨에는 현대를 사는 우리도 낯설지 않는 감정이 배어 있습니다. 은퇴 후에 문득 자신의 업적을 돌아보는 직장인, 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의 꿈을 미뤄둔 부모, 성공했지만 공허함을 느끼는 전문가, 이들 모두가 파우스트와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내 청춘을 헛되이 보낸 건 아닌가? 다른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늦은 후회의 감정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이를 자아 통합 대 절망의 위기로 설명합니다. 평생의 경험을 통합하여 나아다웠던 삶을 긍정하면 지혜에 이르지만 그렇지 못하면 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파우스트는 바로 그 갈림길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답답하고 저주받은 저 벽틈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조차 침울하구나. 나는 아직도 이 지식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단 말인가? 저 산처럼 높이 쌓여있는 두꺼운 책들, 이 냄새나는 서류들, 그리고 여기저기 넘쳐나는 이 실험 도구들로 발 디딜 틈조차도 없구나. 이것이 너의 세상이더냐? 도망쳐라, 더 넓은 땅으로. 노스트라다무스. 이 비밀의 책만이 나의 안내자이자 동행자가 되리라. 별들이 길을 알고 자연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내 영혼도 깨어날 것이고, 그러면 정령들의 대화도 엿들을 수 있게 된다. 이 얼마나 짜릿한 기쁨인가. 이 표식들, 이게 모두 신의 뜻으로 새겨졌단 말인가? 말해다오 생명의 근원이여, 너희는 샘물을 내어주건만 왜 내 영혼은 목마름에 애태워야 한단 말인가? 극단적으로 죽음을 통해 모든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까지 불러일으키죠. 홀로 서재에 앉아 돛배를 든 파우스트의 모습은 특별한 사람의 극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위기죠.
어쩌면 우리들도 인생의 어느 순간 파우스트처럼 깊은 허무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토록 삶에 지쳤던 파우스트는 왜,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삶을 이어나가게 되었을까요?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인생 리셋의 욕망. 파우스트의 손에서 독약잔을 내려놓게 만든 것은 부활절 새벽에 울려 퍼진 교회의 부활 찬송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그 선율은 파우스트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부활과 재생의 상징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괴테는 이 장면을 통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라는 가능성이 그를 붙들어 세웠음을 보여줍니다. 이 욕망은 우리에게도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누구나 살면서 후회를 남기기 마련이고 때로는 과거로 돌아가 이번에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SNS를 스크롤하다가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부러워할 때도 있죠. 중년의 위기를 맞아 갑자기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바로 그것이 파우스트의 심정입니다. 파우스트는 이 소망을 특별한 방식으로 실현합니다. 악마 메피스토와 맺은 피해 계약, 다시 젊어져 온갖 욕망을 실현해 볼 수 있다면 영혼을 내주겠다는 결단. 이는 윤리적으로 보면 대담한 타협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무엇과도 바꾸고 싶을 만큼 간절한 두 번째 삶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악마와 계약할 수 없지만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값비싼 성형수술, 무리한 이직, 충동적인 이혼. 때로는 인생을 리셋하기 위해 큰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파우스트의 계약은 이러한 인간의 절박함을 극대화한 은유입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은 사실 현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만약 다른 삶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할까요? 스스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거래를 감행하며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비록 현실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지금 이 순간 남은 삶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태도와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두 번째 기회를 얻자마자 곧장 삶의 생생한 체험 속으로 뛰어듭니다. 감각적 쾌락의 추구, 아우어바흐의 술집에서. 젊음을 되찾은 파우스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활기찬 술집이었습니다. 학문에만 파묻혀 지낸 지난 인생과 결별하듯 그는 평범한 사람들 틈에 섞여 감각적인 쾌락을 맛보고자 합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기 때문이죠. 스트레스 받는 한 주를 보낸 후에 금요일 밤 술집에서 동료들과 포금하는 직장인, 시험 기간 후에 PC방에서 밤을 새우는 학생, SNS 피드를 무한 스크롤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우리는 일상의 권태와 고통을 잊기 위해 일시적인 쾌락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하지만 막상 파우스트는 이 술잔의 향연 속에서 기대했던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취객들의 거친 농담과 주정뱅이적 행동을 지켜보다가 금세 환멸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의 지적인 영혼은 단순한 방종의 쾌락에 흥미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전히 감각적인 향락만으로는 인간의 공허를 채울 수 없다는 점이죠.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폭식 후에 자괴감, 과음 다음 날에 공허한 느낌,
SNS를 몇 시간 보고 난 뒤에 허탈함, 1차원적인 쾌락은 지속적인 행복이나 의미를 주지 못하며 도리어 더 큰 목마름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파우스트는 술잔을 뒤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더 진한 삶의 욕망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곧 운명적으로 한 여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에로스의 사랑, 그레트헨의 순수와 비극. 파우스트의 여정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아픈 부분은 그레트헨, 즉 마르가레테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순간 파우스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에로스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사랑에 빠진 파우스트의 모습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죠. 그토록 학식 있고 냉소적이던 사람이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해집니다. 사랑에 빠져본 사람들은 알죠. 이성이 마비되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상대방의 작은 메시지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좌우되는 그 느낌을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뭔데요? 한번 해보실래요? 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보세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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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꽃말을 신의 뜻으로 새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요, 제발 떨지 말아요. 이 눈길과 이 마주잡은 손길로 하여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당신에게 말하게 해줘요. 내 온 마음 다 바쳐 기쁨을 느끼리. 만일 그 기쁨 끝나면 절망이 되리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파우스트와 그레트헨의 사랑은 순수함과 열정이 교차하는 비극으로 전개됩니다. 그레트헨은 파우스트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메피스토의 간계와 파우스트 자신의 욕망 때문에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금기를 어긴 젊은 연인의 사랑은 사회의 도덕적 굴레와 충돌하며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파우스트의 유혹으로 그레트헨은 혼전 임신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절망 속에서 자기 아이를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잘난 척했었는데 이제 내가 그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하지만 날 그렇게 몰고 간 그 모든 건 하느님 너무 달콤했어. 그리고 너무 소중했어. 고통의 성모 마리아여, 자비로이 제 고통을 살피소서. 제 뼈와 살에 사무치는 그 고통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가녀린 제 마음의 두려움을, 그 떨림을, 그 갈망을 오로지 당신만이 알고 계시나이다. 도와주소서. 지옥의 죽음에서 절 구하소서. 그 모습 나타내시어 자비로이 제 고통을 살피소서. 현대 사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극은 반복됩니다. 불륜으로 파괴되는 가정, 성급한 결혼 후에 찾아오는 후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상처들. 파우스트와 그레트헨의 이야기는 사랑의 열정이 책임과 배려 없이 분출될 때 어떤 비극이 따르는지 보여줍니다.
그레테헨은 죄를 짓고 미쳐버렸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감옥에서도 정신이 나간 채로도 신에게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하늘의 목소리는 구원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파우스트마저 구하려고 애쓴다는 점이죠. 악마와 동행하는 파우스트의 위험한 길을 그녀 나름대로 걱정하면서 연민을 보인 것입니다. 파우스트에게 이 사건은 깊은 내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육체의 욕망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메피스토! 저기 멀리 홀로 서 있는 저 창백한 아이가 보이나? 꼭 두 발이 묶인 것처럼 천천히 걷고 있는 게 그레첸을 닮지 않았냐고. 괜히 쳐다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런 영혼들과 마주쳐서 좋을 게 전혀 없어요. 만약 눈이라도 마주치는 날엔 순식간에 돌이 될 겁니다. 메두사 들어보셨죠? 사랑하는 자로부터 버림받고 죽은 자의 슬픈 눈빛이로구나. 그래도 저건 한때 내 품에 안겼던 그레첸의 달콤했던 몸이다. 나는 저 눈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사랑은 그의 영혼 한켠에 양심과 연민을 싹트게 했습니다. 비록 끝내 그녀를 구출하지 못했지만 이 경험은 파우스트로 하여금 무책임한 향락의 위험을 절실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비슷한 교훈을 얻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상처받고 후회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파우스트의 이야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능력 발휘와 권력 추구, 황제의 궁정에서 그레테헨을 잃은 슬픔을 뒤로 하고 파우스트는 다시 방랑의 길을 떠납니다. (2부에서) 파우스트가 처음 도달한 곳은 로마 제국 황제의 궁정입니다. 여기서 파우스트는 학자에서 실용가로 변신하며 혼란에 빠진 제국의 재정을 해결해 줍니다. 그는 종이화폐 발행을 제안하고 국가의 재정 위기를 한 번에 해소합니다. 이 장면이 현대인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죠.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합니다. 학계에만 머물던 연구자가 정부의 자문위원이 되어서 정책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죠. 그리고 평사원이었던 사람이 임원으로 승진하여서 회사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 또는 작은 블로거가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수많은 팔로워에게 영향을 줄 때 우리는 파우스트처럼 성취감과 우쭐함을 느낍니다. 파우스트는 황제의 신임을 얻은 뒤 점점 더 큰일을 도모합니다. 제국이 내전 혼란으로 빠지자 전쟁에까지 개입해서 황제를 승리로 이끕니다. 그는 전쟁 영웅에 버금가는 공을 세우고 포상으로 해안지대의 영지까지 하사받습니다. 학자에서 정치, 군사 영웅으로까지 떠오르는 파우스트의 모습은 인간이 지닌 무한한 야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괴테는 권력의 이면도 놓치지 않고 묘사하죠. 황제의 궁정은 아첨하는 신하들, 방탕한 연회, 무책임한 통치로 가득한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권력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부패하기 쉬운지 암시하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꿈꾸던 직위에 올랐지만 실망스러운 조직 문화를 마주하고 성공했지만 공허함을 느끼고 권력을 얻었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무의미함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어 본 후에 그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어떤 심미적인, 정신적인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미의 이상을 좇아서 고대 세계와 헬레나, 권력과 능력을 한껏 발휘한 파우스트의 관심은 고대의 이상세계로 향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환상의 여정을 떠나 그리스 신화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정점에서 마침내 절세의 미인 헬레나와 조우합니다. 헬레나는 괴테가 미의 화신, 이상적인 여성성의 상징으로 등장시킨 인물이죠. 파우스트는 악마의 도움으로 고대 그리스로 건너가 헬레나를 직접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젊음과 열정을 되찾은 파우스트는 헬레나 앞에서 중세의 기사가 되어서 그녀를 구출하고 낭만적인 사랑을 펼칩니다. 이 에피소드는 우리의 이상주의적 갈망을 반영합니다. 현실에서 만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완벽한 이상을 줬습니다.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완벽한 작품들, 연인들이 그리는 이상적인 사랑, 여행자들이 찾는 낙원, 우리는 모두 각자의 헬레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헬레나와 함께 아름다움의 절정을 경험합니다. 순수한 미적 황홀경을 느끼죠. 그레트 헨가의 관계가 현실의 비극으로 얼룩졌던 것과 달리 헬레나와의 사랑은 신화적인 무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영원하지 않은 한때의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헬레나는 신기루처럼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고 파우스트는 홀로 현재의 세계로 되돌아옵니다. 이로써 파우스트는 궁극의 미마저 한순간 붙잡았다 놓친 셈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완벽한 순간은 언제나 덧없이 지나갑니다. 꿈꾸던 휴가는 순식간에 끝나죠. 열정적이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가고 정점의 성취감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헬레나 이야기는 궁극의 아름다움도 결국 붙잡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우스트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회적 이상 추구, 셋단 개척과 공동체의 번영. 메피스토의 힘을 빌려 황제로부터 받은 해안지대 영지는 파우스트에게 마지막 꿈을 실현할 무대가 됩니다. 바닷가의 늪지와 황무지를 일구어 사람들이 살아갈 새 땅을 만드는 거대한 간척 사업. 이것이 파우스트가 노년에 착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100살에 접어든 파우스트는 더 이상 개인적 쾌락과 명예를 좇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인류를 위해 유용한 일, 미래 세대에게 유익을 줄 일, 이런 것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방황하던 영혼이 마침내 사회적 책임과 창조의 영역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이 변화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성공한 기업가가 은퇴 후에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 공헌에 나서고 경력을 쌓은 전문가가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이 모든 것이 파우스트의 변화와 닮아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이를 중노년기의 과업인 생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산출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파우스트는 자신이 건설하는 새 땅에 대해 이상사회의 꿈을 품습니다. 더 이상 빈곤과 불의가 없는 광활하고 자유로운 평화를 사람들에게 선사하고 싶어 합니다. 간척 사업의 규모는 방대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파우스트는 열정과 의지를 불태웁니다. 나는 지금 참된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파우스트의 독백에는 평생 자신만을 위해 분투하던 그가 비로소 타인의 행복과 미래를 자신의 기쁨으로 삼게 된 변화가 드러나죠. 진정한 만족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선의의 역설, 의도치 않은 죄, 그리고 깨달음. 그런데 이 사업을 지켜보는 이들 모두가 파우스트를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간척 사업지 인근에는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노부부 필레몬과 바우치스가
작은 오두막과 예배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파우스트는 자신이 만든 세계에 이 부부의 존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노 부부는 그 땅에서 이주하길 거부하고 파우스트는 조바심 끝에 메피스토에게 그들을 내 영역에서 치워달라고 명령합니다.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의 명령을 과도하게 집행하여 노 부부의 집을 강제로 불태우고 그들의 목숨까지 잃게 만들죠. 이는 파우스트가 원하지 않았던 비극이었지만 그의 의도치 않은 죄가가 되고 맙니다. 이 장면은 현대에도 반복되는 딜레마죠. 개발과 보존의 갈등,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큰 목표를 위한 작은 희생의 정당화. 우리는 뉴스에서 혹은 주변에서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마주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났나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희생되었나요? 파우스트의 간척 사업은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고귀한 이상에서 시작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과정에서 도덕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희생은 부득이하다는 식의 논리는 종종 위험합니다. 죽음 유언 평가. 이 즈음에 파우스트의 눈은 육신의 노쇠로 인해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근심이 등장하는데요. 근심이 파우스트의 눈을 불어서 멀게 만들었다는 상징적인 묘사는 노 부부 사건 이후에 그가 느낀 심각한 마음의 번민을 반영하는 동시에 맹목적이다시피 열심히 살아온 파우스트의 인생 전체를 암시합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된 파우스트는 아이러니하게도 내면의 통찰력을 얻습니다. 물리적인 시야는 잃었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눈을 뜬 것입니다. 오랜 세월 쫓아온 욕망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러나 또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깨달음을 이루는데 필요했음을 그는 비로소 이해합니다. 파우스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완성 직전의 간척지를 상상하며 외칩니다. 멈추어라. 너는 그토록 아름다우니 내 지상 세월의 흔적이 영혼 속에서 몰락할 수는 없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쓰러집니다. 일생 동안 한 번도 순간아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도다. 라는 만족을 입에 담지 않겠다던 그가 드디어 한순간의 충만함을 느끼고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파우스트의 이 마지막 장면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미래를 위한 이타적인 비전을 그리며 죽어갔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 때문에 계약 조건에 따라 메피스토펠레스는 그의 영혼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천상에서는 전혀 다른 심판이 내려지죠. 늘 선을 향해 분투한 영혼은 구원된다는 신의 옹호 아래서 천사들이 내려와 메피스토를 따돌리고 파우스트의 영혼을 하늘로 거두어 갑니다. 결국 파우스트는 하늘에 올라 영원한 여성적인 존재가 우리를 이끌어 높이 올라간다는 신비로운 찬가와 함께 구원을 받으며 극은 끝이 납니다. 도덕극의 해피엔딩이라기보다는 인간 존재에 대한 괴테의 낙관적인 신념을 보여줍니다. 설령 우리가 수없이 방황하고 죄를 짓더라도 끝끝내 선을 지향하며 노력한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파우스트는 늘 방황하고 실수했지만 한 번도 노력하기를 멈추지 않았기에 신은 그의 가능성을 믿었고 끝내 그 믿음이 옳았음이 입증됩니다. 괴테 자신도 이 결말을 통해 인간에 대한 신의 은총과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낙관을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당신의 종들 사이에 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전 저렇게까지 고상함? 고품격? 이렇게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뭐 태양이니 별이니 그딴 거 관심도 없고요. 전 오직 인간들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고통을 주는지 그게 제 관심사일 뿐입니다. 당신을 닮았다는 그 피조물 인간들은 너무 틀에 박혀 있어요.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쭉 말입니다. 만일 첫째 날에 당신이 빛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인간의 삶은 조금 덜 역경에 놓였을지도 모릅니다. 인간들은 그걸 이성이라 부르지만 짐승만도 못하게 쓰고 있죠. 인간들은 말입니다. 은혜로운 당신께서 제 말을 좀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마치 메뚜기 같단 말입니다. 허공으로 뛰어올라 멀리 날아갈 것 같지만 금세 푸스프로 처박혀 캐캐묵은 옛 노래나 불러대지요. 잠시 좀 닥치고 있으면 좋으련만. 파우스트 전체는 메피스토와 신의 내기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이 과연 끝없는 방황에도 불구하고 선한 길로 돌아올 수 있을지 시험하는 그 내기에서 최종 승자는 인간을 믿은 신이었습니다. 파우스트 게이는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대가를 치렀지만 그의 경험은 독자인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교훈을 남깁니다. 파우스트를 통한 보편적인 인간 이야기를 둘러보고 나면 파우스트라는 인물이 더 이상 먼 옛날 속 마법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초상처럼 느껴집니다. 젊어서는 이상을 찾아 방황하고 중년의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삶의 의미를 반추하면서 후회와 성취감을 동시에 느끼는 인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겪는 인생의 국면이죠. 파우스트가 경험한 황혼의 회한,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 쾌락의 허망함, 사랑의 황홀과 비극, 능력과 야망, 미의 추구, 그리고 사회적인 이상, 그리고 실수, 참회까지 이러한 모든 주제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생한 물음표를 던집니다. 성공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현대인의 선택, 의미를 찾아 끊임없이 헤매는 우리의 모습은 파우스트의 삶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괴테는 파우스트의 복잡한 내면과 딜레마를 심도 있게 그려내면서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인간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엔 우리 마음속에서도 파우스트를 인도했던 더 나은 무엇, 더 높은 무엇을 향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아마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초월하고자 하는 인간 정신의 속삭임. 방황하더라도 끝까지 노력하는 한 그 길은 헛되지 않다. 이런 파우스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 인생길에 든든한 위안과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